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네. 아까 우리 양경숙 존경하는 양경숙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세수 추계와 관련돼서 1승 1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승은 온전한 1승은 아니죠. 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저희들이 국회에 새로 정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새로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고 그 전망치가 사후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맞았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온전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세수 추계 이것은 저는 1패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그렇게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오늘 지금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실 때 네. 우리 추경호 부총리 정도 되면 경제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세수 재추계를 언제 하셨죠? 올해? 지난 9월 초에 9월 초에 하셨죠. 예, 9월 중순에 그러면 발표했습니다. 예. 이렇게 59조의 전대미문에 지금 세수 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특히 이제 지금 중앙정부 어려운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방재정도.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내용이 좀 사과가 먼저 들어가면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좀 실망했었어요. 지금이라도 좀 한 말씀 하실래요? 기재위에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은 지금 애결이잖아요. 대규모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상당 규모의 세수 전망에 차이가 있게 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예. 정부가 지금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지만 각종 경제 지표나 전망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세수 결손이 나거나 이제 오차 추계에 따라서 세수 오차 추계에 따라서 잘못된 오차에 따라서 결손이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개연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병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경제 성장률이 정부안과 국회 예산처, 애정처의 안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예. 지난해 금년도 세수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400조 정도를 전망을 했는데 예정처도 거의 400조 수준의 거의 동일한 숫자의 전망을 했다. 지금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지금 그거는 이제 차이가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소폭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올해 1.4% 경제 성장률 잡으셨고 내년 또 지금 정부는 2.4% 잡으셨죠. 예. 근데 국회 예산 정책처는 지금 2%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부가 자꾸 이런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좀 이렇게 데이터에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IMF가 이 건전 재정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IMF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정부 경제 성장률과 다르거든요. IMF 지금 얼마 잡고 있는지 아시죠? 2.2%죠. 2.2%. IMF에서 대통령께서 인용하신 부분은 IMF의 국장이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재 재정 정책 기조, 내년도 편성한 재정 기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호평을 했다. 그것을 호평한 것은 맞지만 경제 성장률은 지금 2.2%를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2.4%와 IMF의 2.2%와 그리고 또 국회 예산 정책처 2%와 이런 차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이 국회 예산을 제출한 건 9월 초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이제 예정처는 최근에 수치를 냈고 저는 뭐 어느 게 지금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9월 초에 국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국회 심사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한때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갔다가 최근 또 경제 지표는 모든 게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마 이제 11월 말까지 세수에 관한 것도 상임위에서도 하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보실 텐데 그런 경제 지표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보고 같이 심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도 수출 그러지 전망은 않습니다. 10월 달에 다소 예. 호전이 됐다 이렇게 보도는 봤습니다만 예. 물가 지수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 하는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해볼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을 국회 드리고 심사 과정에서 같이 예. 예, 또 지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정처에서는 지금 내년도에도 정부안 대비 보면 한 6조 원 정도 국세가 덜 거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다시 지금 지방 재정도 심각하게 다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과 관련돼서 한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심도 있는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부자 감세 때문에 종부세 감소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도 좀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미 지금 본예산보다 1조 원이 줄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조 6천억 정도 더 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정부 세수 펑크가 날 텐데 앞으로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한 이런 보완책들을 대응책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났으니까 지방이 알아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떤 대응책을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지. 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이 우선은 중앙 세수가 내국세가 적게 들어오면 뭐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방에도 같이 그 부분만큼 줄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수 상황이 좋았을 때 지방이 그 여력을 확충해서 현재 소위 말해서 여유자금용으로 지방재정안정기금 등 여러 재원을 지금 상당 규모 가지고 있다. 저희들이 전체 다 점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부 지자체별로 상황이 틀리지만은 또 지자체 자체의 특별 적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유자금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지금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중앙 지방이 그런 여력 등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중앙 정부만 재정의 지출 효율화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 지방도 늘 그런 노력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나서 교부세 재원들이 엄청나게 줄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세입 경정 조치를 해서 예산을 줄여 나가는 게 맞다. 이걸 감액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안 하고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지방이 어떻게 이 세수 감소에 대한 대책을 통보했냐면 문서도 아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로. 자 이렇게 세수 결정이 나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알아서 예산을 줄여 나가라. 그래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시켜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정부의 대응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 이제는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자, 지금 올해 세수 이렇게 펑크 나니까 전체적으로 감정산 하라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다 이걸 어떻게 따를 수 있겠어요, 지방 정부가?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의 재원 상황을 함께 점검을 하면서 대응을 했고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다 대응을 할 수 있다. 무리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자치단체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어서 지방교부세법 상에 이거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방안을 좀 검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일률적으로 23조 부족한 부분을 다 지방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지출 구조 조정을 4,800억을 한 겁니다. 대구광역시 우리 부총님 지역구죠. 네. 6,800억을 지출 구조 조정한 거예요. 이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 거지. 정말로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이걸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사정 등을 감안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전혀 대응 안 하세요. 아까 안병길 의원님께서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지방재정 어려움을. 그러니까 아까 부총리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 순세계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부총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가지고 있는 지자체 몇 군데나 되시냐 아세요? 자, 재정이 없는 곳. 지금 없는 곳이 19곳이 없습니다. 19곳인가요? 예. 저하고 갖고 있는 데이터가 좀 틀린데 다시 한번 확인해 예, 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재원이 없는 곳도 104곳이나 됩니다. 예. 근데 부총리님은 그냥 통합재정화 안정화기금을 이용해라, 순세계 잉여금을 이용해라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좀 대응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재정안정기금에 상당 부분이 있고 세계 잉여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늘 또 지방에 이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해마다 그게 한 전체적으로 한 4, 5% 이렇게 불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약 한 20조 되고 또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뭐 기금이나 적립금 형태로 가지고 있는 돈 자, 저희들이 부총리, 다 지금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정확히 들으세요. 뭐 들으셔서 예. 그렇게 지금 마른 수건 짜내기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자치단체는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연차적으로 감정산 할 수 있게끔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국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제가 볼 때는 국채 발행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을 좀 보존하는 방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행안부에 제가 국정감사 때 이거 어떻게 대처하려냐 답을 좀 달라고 했더니 행안부에서 이런 답이 왔어요. 가용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교부세 배분을 개선하겠다. 마지막에 온 게 뭐냐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금이나 지방 공공자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어려우면 지방채 발행이라도 해라는 게 행안부 입장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지방정부에 지방채 발행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런 우려도 하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예를 들어 정부가 당초 전망한 대로 59조가 덜 들어오면은 사실은 59조의 지출을 줄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정부는 예정된 국채 발행 등등을 통해서 지출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예정대로 한다.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원을 하는데 국가만 자꾸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라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금년에 상당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서 중앙정부가 살림을 살고 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지금 1,100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방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유 재원을 하는데 혹시 불가피한 경우에 국가에서 좀 더 싸게 인수를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만들고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은 지방도 약간의 지방채 발행 마지막에 정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재부가 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세수 축의 오차가 발생이 돼서 세수 결손이 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감액 추경을 해서 예산을 정상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 막무가내로 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우선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연차적으로 감정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기재부가 해야 될 일이고 지방교부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고 정 방법이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그거보다는 저는 정부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지방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전체적으로 총님이 아시다시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방세를 늘려가려는 재정분권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한 가지 좀 봐보십시다.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는 또 우리 기재부가 좀 해야 될 텐데 부총님 지방재정 부당 심의위원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제도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것까지는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예. 2011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2012년에 이제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이
이 심의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심의위원회가 2013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격상이 됐거든요.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국무총리로 격상을 시키고 행안부 장관이 주도하고 이런 식인데 그 이제 참여하는 위원 중에 제일 먼저가 기재부 장관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모든 예산권을 기재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행안부가 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을 넣는 건데 금년 8월에 지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PPT 다시 바꿔보세요. 예, 열렸는데 저렇게 10건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단 한 건도 지금 이행을 안 합니다. 저기에 보면 이행이라고 2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냐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률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내용도 보면은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 뭐 부모 급여 및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아니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약자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안 하고 있어요. 약자들 먼저 지금 저 지원을 앞서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 예, 그런 예산을 많이 근데 편성해 왔. 이런 일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부분은 저희한테 미리 주셨으면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좀 제 생각. 자, 상황이 이런 거예요. 기재부 장관이 위원으로 돼 있는데 예. 지금 안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심의가 이루어진지 기재부 장관 모르시잖아요. 아니, 참석을 안 하셨죠, 한번. 위원님, 제가 그 자체를 소홀히 했다 이래서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좀 주셨으면은 제가 보고 금방 파악해서 입장을 좀 소상히 국무총리가 말씀드릴 텐데. 위원장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네, 제가 위원장이고 제가 너무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예산만 해도 2만 개 사업이 넘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머릿속에 담지 아니 못하겠 부총리가 위원장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이더라도 예. 좀 일찍 주셨으면은 제가 소상히 그러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렸을 자료를 텐데. 질문 자료를 주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겠다. 아니 이렇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황을 제가 왜냐하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님은 기재부 출신이잖아요. 아, 당연하죠. 아까 제가 이게 언제 시행됐냐? 예.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이 시작된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 때 더 강화시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별도로 한번 말씀. 아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하려고 하지 말고 파악해서 이행하도록 하세요. 법이 만들어져서 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만 하면 뭐 합니까? 전부 보면 부처에서 답변이 뭐냐? 기재부 반대에 의해서 미이행.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예,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아니 해야 나라 되는 살림 또,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고 여기 보면 국고보조가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도 않아요. 어떤 건 10% 높아지고 어떤 건 20% 높아지는데 국가 부담이. 근데 이런 것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검토해서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부총님 너무나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도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녹록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기재부가 이 복지예산과 관련돼서는 특단의 좀 대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늘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해왔던 전체적으로 국가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을 높이거나 완전히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자치단체 운영이 가능하다. 광주 북구 한번 예산 PPT 한번 봐주십시오. 저게 지금 저 지역구인 광주 북구의 예산인데요. 68.9%가 지금 복지 예산으로 70% 가까이가 복지 예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저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가용 재원이 거의 없는 겁니다. 가용 재원. 그래서 이 복지 예산과 관련돼서 국가 최소 보장적 복지 사업 이 경우는 국가가 부담률을 저는 90% 이상 높이든지 아니면 100%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나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앙 정부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중앙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또 복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걱정하신 바대로 특히 대도시와 관련된 구 단위에서 복지 지출 소요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봉착이 돼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자, 우리의 지금 부담 여력과 이 현실, 복지 국가와 지출의 이 수요 국세대 총리 어. 국세대 집 어렵다 안 어렵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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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제 지역구도 지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세 재원 조달은 그렇지만 실제 쓰는 거는 국가가 4, 지방이 6을 쓸 정도로 또 다 지방의 실질 재원으로 내려간다 말씀드리고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고민 좀 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